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 특집 2009년 이슈 랭킹 톱10 5위부터 1위까지 그 2부가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 시사 제대로 장악합니다. 시사 장악 퀴즈. 네.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2009년 이슈 탑10. 네. 오늘 제 2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1부에 이어서 한겨레를 대표하는 기자라고 말해도 되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아유, 저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허재현 기자가요. 네. 차차차기 편집국장이 되시지 않겠나. 예. 네. 국가인권위에서 인권보도상 올해의 인권보도상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랑 저희 팀이 같이 다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네. 다 얘기하세요. 예, 전도 유망한 네. 허재현 기자. 예. 우리 둘이 구라를 칠 때 음. 근거 있는 논평을 해주는 유일한 그렇습니다. 논평자로 예.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 팀을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같이 고생하신 분들. 같이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저희 팀이 이제 다 같이 받았는데 네. 저랑 이제 우리 이정용 팀장님하고 음. 그리고 김도성 PD, 뭐 박종찬 기자님, 뭐 조성 PD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네. 얘기했는데 지난주 혼자 다 한 것처럼 지난주 혼자 얘기했는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예. 날로 다 먹더니 예. 네, 다른 분들에게 홍보이 났나 봅니다. 왜 혼자 다 한 것처럼 한다고. 네. 어쨌든 그렇게 인권보도상을 네. 수상하신 허재현 기자와 예. 오늘 나머지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잠깐 네. 우리의 아이쿠 음. 잠시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아이쿱.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상징입니다. 아이쿱은 이런 위대한 윤리적 이런 소비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쿱. 네. 외우기 쉽죠? 아이콘, 아이쿱. 네. 아이콘으로 외우지 이 마시고 아이쿠에서 아이쿱으로. 잠시 전에 비춰드렸던 푸짐한 상품을 해주셨는데 네. 이 상품은 허재현 기자 혹은 그 일당 음. 상을 받은 그 일당이 받는 게 아니고 패거리. 네, 아니고. 기자 패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상은 전부 다 음. 어디로 갈까요? 용산 참사 현장으로 갑니다. 네. 좀 위로가 되시겠습니까마는 네.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가는 구라만 치고 네. 저희는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새 밑에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표하려 했습니다. 아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3년 뒤에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에이 구라 총리, 에이 구라 대통령. 정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래서 그릇 날로. 네. 그런 날로 바로 핫탑도 저희가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핫탑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여기다가 그 그릇이나 네. 그릇보다도 이제 뭐 컵이라든지 네. 냄비를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재를 올려놓으셨.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데워집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조그맣니다. 그 편의점 말고 저 카페 가시면은 이제 왜 찌 하고 울리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정도 크기다. 딱 그 정도 크기입니다. 예. 핫탑. 핫탑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예. 자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라피자. 라피자. 네. 라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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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라피자. 예. 무료 시식권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강남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네. 이곳에서 드시면은 아마 기가 막히실 거예요. 구안세병은 바로 뒤에 위치한 네, 그렇습니다. 라피자. 라피자. 모든 것을 유기농으로 점포가 2개 있다고 합니다. 네, 유기농으로 재료. 예. 일단 뭐 저희가 먹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네. 다음 주에 사장님을 여왕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512에 0320이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구라를 많이 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렇습니다. 맛이 없으면은 네. 예. 김영민 씨 몸을 보십시오. 네, 얼마나 먹는 거에 이 정신. 시식으로 이제 채워진 몸입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몸. 그렇습니다. 이거 김영민? 맛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정말 대단하게
홍보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보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쿠는 시식을 못했어요. 예. 그러긴 하네요. 다 주느라고. 네, 글쎄 말이에요. 정작 우리 먹어보질 못했어요. 예. 네.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급 사장님 내년에는 예.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로 좀 따로 좀 확보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치캔 하나면 되는데. 우리는 먹어보질 못하고 맨날 예, 그렇습니다. 광고만 하고. 네. 자, 냉엄한 심판이 잠시 후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라피자. 네,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5위부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의 10대 사건 5위 네.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5위. 자, 10대 뉴스 가운데 5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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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부터 6위까지는 모든 뉴스가 다 깔때기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갔었습니다. 네, 뉴스 최종. 5위부터 1위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흐름이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올해 인물 압도적 1위. 네,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등장합니다. 세종시 역시. 실제로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괜히 들쑤시고 있어요. 이 세종시 네. 수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10대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전부 다 없었을 뉴스가 예. 되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네. 예. 누굴 갖고 욕해요. 예. 네,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예, 방송 분량이 40분이 안 나와요. 4분? 네. 4분도 어려울 거예요. 협찬 광고하고 끝나요. 우리끼리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할 말이 없어서. 예. 네. 자, 세종시. 근데 세종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저는 두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선 구라정. 네, 정운찬 총리. 일명 몸빵 총리로. 몸빵 총리. 어떻게 한 방에 한 방에. 정치에 입문하려고 네. 이렇게 머리를 쫙 굴리다가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설거지 총리 혹은 몸빵 총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이 맞았어야 할 몰매를 온몸으로 지금 맞느라고 네. 만신창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이런 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몸빵이 대장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없죠. 몸빵은 언제나 버리는 카드입니다. 네, 쓰고 버리는 카드입니다. 네. 한 번 몸빵은 영원한 몸빵이고 용도가 폐기되는 순간에 네, 사라지고 말죠. 네. 참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또 한때는 지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식인의 뭐랄까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 정치권에서 계속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아주 뭐랄까요? 섹시한 카드였는데.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력한 대선 후보군에 그렇습니다. 속해 있던 분이었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걸 보면 네. 이런 걸 과거의 어른들은 헛똑똑이라고. 헛똑똑이라고 표현하셨죠. 네. 그런 욕을 먹어도 그래도 재상 한번 해보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분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 재상에 불과했다면 네. 그 정도 그릇에 불과했다면 그 역시 우리가 사람 잘못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의 욕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내심 차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없고 정치적인 수업을 못했다 보니까 한 방에 총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며 정치를 다 이렇게 스터디해야지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버려질 운명이 아닌가.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말하자면은 거명을 해서 네. 밀어줘도 그거 되겠습니까? 네, 거론하는 순간. 거론하는 순간 예. 안 되는 거죠. 네. 명박과 함께 사라지다. 예,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셔도 크게 잘못하신 거죠. 네, 헛똑똑. 똑똑. 예. 몸빵 총리, 네, 설거지 총리.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이완구 충청도 지사가 충청남도지사. 네, 충청도지사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선출직 공무직으로서 약속을 못 지키니까 물러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 깔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사연은 이분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분은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되자 자리를 던진 거죠. 저는 이게 깔끔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작 약속을 어긴 사람은 자리를 안 던진다는 거. 네. 여기서 깔때기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죠. 네. 말을 이렇게 바꿨죠. 네, 이렇게. 입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참 뻔뻔한. 네. 정작 거짓말한 사람은 예. 안 죽고 대타가 죽는 거죠 이번에는. 음. 아까는 몸빵 총리였고 네. 이번에는 대타. 대타지사. 대타지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가 그러니까 그 이제 원안대로 추진돼야 되냐 뭐 좀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잖아요. 뭐 네. 교육과학기술도시로 성장시키는 차라리 낫다. 뭐 기업 도시를 해야 된다.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건 굉장히 물타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세종시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추진돼야 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 좀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게 비효율적인 부분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있다 손치더라도. 서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때 충분히 토론해서 여야가 합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꾸 뒤집히고 우리가 했던 결정이 후회된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MB 대통령 뽑았는데 후회된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약속한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니다 그러면서 뒤집는 거. 이거는 그것도 민주주의 대통령 사회에서 혼자서. 생각되는 혼자서. 네,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MB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4대강 자기 혼자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해줬습니다. 야당도 동의를 안 했어요. 정권 바뀌면 뒤집어집니다. 그걸 모를까요? 천년만년 권력 잡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분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절차적 합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힘 제일 세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기업을 할 때 네. 사실은 고용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왕회장님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네. 거기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사기업은 그래도 돼요. 네. 사기업은 물론 그것도 이제 사기업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네. 되는 장치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사기업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국민이 그 직원이 아닌데 네. 꼭 그 형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 주주지 직원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CEO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국민은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편하자고 정부를 구성한 거거든요. 네.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국가를 운영해달라고 위탁을 한 겁니다. 군림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근데 군림을 하고 있어. 홍군형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약속 이렇게 뒤집은 거 15번이나 한 약속을 뒤집는 이런 MB가 뭐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에 대한 특혜, 양심상 할 수 없다. 이러면 또 뒤집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속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대로 또 정부의 어떤 정책대로 교육과학기술도시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과학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성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기업 도시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연구단지나 이런 데도 그렇죠.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괜히 삽질만 해놓고 유령 도시로 만들게 돼서 충청도민들에게 가슴에 다시 한번 멍을 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결정하고 그것을 합의하고 국민에 약속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두들 서울로만 몰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저절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로 한 겁니다. 그 과정에 불편이 좀 따르고 또는 그 과정에 좀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훨씬 국가적으로 낫기 때문에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단 한 사람 때문에 달랑 뒤집는 거죠. 살을 빼야죠. 살을 빼려면은 살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살을 계속 유지하겠대요. 건강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성인법 걸립니다. 동맥경화 갑니다. 한 방에 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꼼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행정구역 개편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충청남도를 합쳐가지고. 서울시로 통폐합하는 그래놓고 세종시 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종시에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 서울대도 있네요. 예. 그럴 가능성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상상을 항상 현실로 만드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 뭐 하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만 하더라도 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했던 거 다 됐어요. 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 세종시 수정 추진에 이어서 4위. 이것도 역시. 4대강. 역시 또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운하를 포기를 안 하잖아요. 4대강도 결국 대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 한강하고 낙동하고 있는 것만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 다 그렇죠. 똑같아요. 예. 그 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왜 잘 흐르고 있는 강을 왜 구획을 탁탁 나눠가지고 가둬놓습니까? 그렇게 보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왜 강을 그렇게 6m나 파요? 네? 쓸데없이 여기 다 나중에 배 지나다니고 보는 싹 바꾸면 간문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대운하를 포기했냐 그러면 절대 포기했단 말은 안 하고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대강이 결국은 대운하를 하기 위한 전초전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왜 이렇게 4대강 아니 즉 대운하를 포기를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필요 있을까? 전에도 그 김어준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아주 기가 막힌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네. 정권을 취업 대책으로 삼고 아는 사람들을 마구 취업시켜주고 있죠. 시드머니는 뭐 어디서 대출 받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내요 또. 네, 세금으로. 네. 굉장히 기가 막힌 구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4대강 혹은 그 정책 대운하 얘기하면서 거기 뭐 자전거 얘기하고 위락시설 얘기하고 국민관광 얘기하고 처음에는 배 타고 그 한강에서부터 낙동강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위락시설화 하겠다. 가만히 보면 이 대운하를 이 대공원에 푸름라이드로 생각하는 게 뗏목으로 뗏목같이 푸름라이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락시설. 그러니까 딱 그 대통령의 구상의 수준이라는 게 전국토를 놀이공원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성 수준이 아닌가. 그런 사고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놀이공원 가니까 좋거든요. 네. 그러면 강 다 이어가지고 푸름라이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쥐를 상징물로 하는 디즈니랜드 같은 MB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운하는 푸름라이드다. 정체가.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운찬 총리가 그랬죠. 토목 사업 갖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건 참 한심한 정책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운하를 반대했는데 그러나 4대강은 다르다. 네. 뭐가 달라 이 양반아. 네. 에이 몸빵. 거짓말 다 알면서. 구라 총리. 에이. 자기도 다 알면서. 에이. 총리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그렇게 좋아 총리가. 야, 이 얘기를 보니까 네. 주연 이명박, 조연 정운찬이네. 네. 예. 총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월급 많나요? 많아요. 많죠. 아 참네.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사실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실 보자면 이런 거죠. 네네. 지금은 없으나 곧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까지 늘 기자들한테 하는 말은 이제 대운하 만들려면 뭐 간문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깊이 파야 되고 뭐 이런데 다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자료가 있는데 보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납니다. 이 4대강 사업할 때 지금 만드는 보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다기능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기능보.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보인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간문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 설계 도면이 거짓말쟁이들. 밝혀졌어요. 입만 열만 거짓말이야.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간문도 기능을 하는 그런 다기능 보라는 거를 이제 숨겨왔다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강 깊이 안 판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6m 파잖아, 6m.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나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살짝 말을 바꿔서 어떻게 바꿉니까?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다 이러면서 섬진강까지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전략으로 해서 또 국민들을 또 포섭하기 대운하 시작했어요. 얘기는 쏙 빼버리고. 네. 이 정권은 제가 완전 돌려막기라고. 예. 이 정권 보니까 오해 좋아하더니 5강으로 이제
늘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그걸 봤는데 네. 이것도 역시 4대강 사업도 역시 정부가 하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제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적혀있는 가훈을 봤습니다. 가훈, 예. 가훈이 적혀있더라고요. 예, 예. 놀랐어요. 뭐였습니까? 두 글자였는데 네. 정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직. 예. 네, 거기서 저희가 그 저희는- 저희는 정직이라고 예.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어머님께서 네. 정직하게 살아라고 네.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서 많은 네티즌들을 네. 즐겁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직에 한자가 안 적혀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떤? 정직이 그 정직이 아니라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정직시켜버리는 그 정직이 아닌가. 야, 내가 지금 그런 거는요 저희를 하게 내버려 두시고 아, 내가 하려고 그랬던 얘기였는데, 이거 얘기하니까, 진짜, 이거. 뭐. 본인이 하니까 네. 좀 재미도 덜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참 아, 본인은 그냥 근거 있는 얘기만 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아주 거짓말이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말인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냥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말이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제가 누차 이 시간이나 또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팔당입니다. 팔당. 팔당은 친환경 유기농 네. 마을이거든요. 녹색 한다면서 예. 싹 밀어버려. 거기 80%를 갈아엎고 네. 거기 위에다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그러면서 녹색이래. 아이고 참. 아, 그리고 저는 항상 녹색 성장 얘기할 때마다 궁금한 게요. 예. 도대체 뭐를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특별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네. 그야말로 친환경 녹색 산업이라고 한 산업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키운 게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맨날 녹색 성장이래. 4대강 얘기하면서. 도대체 뭘로 녹색 성장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또 그런 게 있죠. 또 친서민 부자 감세해주면서 네. 그 서민 예산은 뭐 그냥 팍팍 깎으면서 친서민이래요. 예. 서민을 친다. 그런 의미의 친서민이었나? 예.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예.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예. 친서민. 친서민. 서민친이라고 해야 돼서 서민친 정권. 이런 걸 우리가 한다니까. 이런 거. 그냥 그 영역을 넘어오지 말아요. 네, 예. 네. 부탁입니다. 예. 자, 그럼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이건 주인공이 아니네. 예. 요거 깔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MB하고 엮을 수 있습니까?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왜냐하면 예전에도 고전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임금이 제대로 된 그게 아니면은 온갖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MB 들어서고 나서 국보 불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음. 이거는 하늘에서도 이거 뭔가 나라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 경고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민심이 흉흉하고. 요거는 네. 정부 기자가 할 얘기가 아니네요. 저는 네. 요번에는 근거 있게 네.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종플루 초기에 타미플루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시민단체나 기관들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관련 예산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몰랐던 것도 있거니와 네. 그것보다 4대강이나 이런 예산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 삭감함으로 해서 사실은 조기에 대처하고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것이 분명 정권의 책임이죠. 네. 두 번째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거나 준비를 못했는데 민간에서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정부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갑자기 거점병원을 거론하면서 이 책임을 민간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건 공공의료 체계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거든요. 글쎄 말이죠. 기본적으로. 거점 병원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몽땅 그 책임이 그 병원에 떠넘겨집니다. 네. 예. 이거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서 구입해서 무료로 백신 접종합니다. 내일부터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약국 가면은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당연히 어떤 나라들은 그 선진국들은 2회 접종분도 확보를 해요. 전 국민 다 접종하고 무료로 접종을 하고
2회분까지 확보해 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기회를 놓쳤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사다리 강행인 나발이니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대처를 못해서 그 확보를 못했던 걸 민간에 떠넘기고 그리고 개인 주머니에 떠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민간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벙치지 않습니까? 민간을 요차게 해서는. 민간 병원에서 우리 못하겠다, 준비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준비도 시설 준비 안 돼 있고. 게다가 그렇게 분리된 시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일반 환자들도 안 와요. 그러니까 경영에도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빠져나간 병원들이 있죠. 그렇죠. 그 병원 갔으면은 네.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공포심에. 예. 그걸 이제 무조건 떠넘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쏙 빠져버리고. 여기 또 정부가 욕을 먹어야 되죠. 네. 이 정부의 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같이 욕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결정적으로 웃긴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거점 병원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고려대 병원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출신 병원인데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민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병원도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환자들이 오면은 또 그 신종플루 환자들이 거기다 다 모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꺼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컨테이너 박스 그렇죠. 진료실입니다. 예. 그래놓고 그 관계자들이 TV에 나와서 자랑을 해요.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에 산다고. 아니 우리가 아프리카입니까? 아니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걸 밀어붙였으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정권이 원래 컨테이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하셨어. 그래서 컨테이너 이게 자랑이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컨테이너에서 신종플루를 진료하는 게 밖에서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아이고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거 살짝 약했어요. 그거는. 아니 이제 혼자 떠들면은 조금 좀 이게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신종플루 역시 네.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 근본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곳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사대강이고 나발이고.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 대비했어야 돼. 게다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자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쏙 빠지고 대타. 예. 네. 몸빵 내세워서 해결하려고 했다. 예. 똑같습니다. 자. 정부의 그 대책이 중요한 게 이제 사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이제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네. 중요한 건 또한 사후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말 국민들이 건강을 제대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플루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15만 원의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끙끙 앓는 거거든요. 네 식구면은 이게 벌써 60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정부가 예산 확보해서 미리 했으면 전 국민 네. 무료로 다 백신 접종하고 끝났을 일인데 네. 지금 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이면 60만 원씩 내고 개인이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불안해. 네. 그리고 그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인데 이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을 비판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날마다 그래도 처방이 달라요. 신종플루. 그 건강한 사람들,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려도 모르고 넘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나중에 그 면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열만 나면 무조건 타미플루부터 먹고 봐라. 이거 우왕좌왕 그냥 완전히 갈짓자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2위. 자, 2위. 자, 2009년을 우리에게 크게 기억에 남겼던, 죄송합니다. 2009년 우리 기억에 크게 남는 10대 뉴스 가운데 2위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겐. 저희가 시간이 오늘은 이제 많이 써서 네. 짧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위, 1위를 오히려 네. 용산 참사. 우선 요 사안은 저희 기자로부터 네. 산이다 보니 네. 팩트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 참사가 이제 발생한 지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 일인데 일단 그 정부가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정운창 총리가
이 용산 문제를 자기가 이제 정리가 처음 됐을 때는 막 가서 울고 뭐 어떻게 정부가 노력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지금 말을 싹 바꿨는데 자기가 알아봤더니 이 문제는 좀 복잡하더라. 그래서 세입자와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당사자끼리의 문제다. 예, 살짝 빼고 있는데 이거는 용산 참사 해결에 대한 방법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용산 참사 문제와 그리고 용산 4구역 세입자와 그 개발업자들 간의 관계 문제를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용산 참사 문제는 간단합니다. 경찰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 철거민들을 때려 죽인 거. 국가 공권력이 그렇죠. 국민을 불태워 죽인 죽인 거죠. 그거를 용산 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인 거거든요. 세입자와 그 네. 갈등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그거는 그죠? 추후 문제고요. 네. 정은자 총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1차적 문제와 2차적 문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아니 네.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개인- 똑똑똑이긴 하지만 아니 사인들 사이의 문제라면은 쌍용자동차 사태 때는 왜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개잡듯이 팹니까? 그러니까요. 그 왜 당사자끼리 문제인데? 예? 저는 용산 참사를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에도 등급이 있다. 국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국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강남에 사시는 혹은 흔히 강부자라고 표현되는 그 종부세 내는 분들이 우리 억울하다. 우리 세금 내려서 억울해 죽겠다. 라고 했더니 이들 특등 국민들 이 억울한 마음은 단박에 풀어줘요. 몇 조나 되는 돈을 모조리 삭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용산에서 사실은 생존권, 먹고 살자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억울해서 요구하는 분들의 마음은 달래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 2등, 3등, 하등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은 국민에게 등급을 매겼다고 생각합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네. 그런 우리 국민들은 정권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꼴등 정권이다. 좀 더 센 거 없나요? 예? 이 쓰리고 정권이다. 뭐 급조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 학사 경고 3번이면 아웃 아닙니까? 예, 쓰리고라고 합니다. 3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있는데 저는 신앙 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제가 기독교 신자긴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찬송가와 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 사망자 가운데 한 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딱 한 번 왔다고 합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예. 왜 여러 번 오거나 심지어는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그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재개발로 들어오는 분들 또 재개발 그 사업자들 그 사람들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말란대요. 아. 목사님이 그 사람들 눈치 배가지고 또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제는 기독교가 귀족의 종교가 돼버렸구나. 서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한국에서는. 아니 종교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특정 기업의 네. 사장이었다면 네. 전 이해해요. 자기 거래처들이 이쪽 거래처 있고 이쪽 거래처 있는데 서로 싸운다. 어느 쪽 편도 들기 힘들죠. 사장이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그 용산에서 불이 났을 때 예수도 그 안에서 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네. 예수는. 예, 전 기자로서 참 이 용산 참사 문제는 1년 내내 많이 취재하고 지켜봤던 건데 저는 그 좀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님들. 그분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분들은 용산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지금까지도 매일 그 현장에서 용산 참사 현장에서 미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저희 기자들에게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내는데 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역할은 정말 크고 정말 저희가 칭찬해드려야 될 사실 그분 대상이 아닌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이 정권이 얼마나 막가는 정권인지 드러나는 것도 그분들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80년대도 그 신부님 목 졸라가지고 땅바닥에 태베대기 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명동 성당이면 그 안을 못 들어갔단 말이죠. 사실은 신부님 그 영역을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정권 하에서는 신부님도 그 사진 보셨죠? 목졸 나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 위에 깔고 뭉개고 진짜 막가는 정권이다. 종교 지도자가 단식을 하면요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지도 그렇죠. 않아요. 뭐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인데 단식해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병원에 문화논 정치인이 제가 직접 본 게 정동영하고 노회찬 대표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여당 쪽의 의원 쪽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 내에서 이 용산 참사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네. 정권을 바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장군이 집권하던 시절에서 없었던 일이 어떻게 병역 면제자가 집권한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참 참담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제 1위가 남았는데요. 1위 뭐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보시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오전 8시 30분 부엉이 바위 앞에서 서거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요.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야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이나 네. 사진은 이상하게 오래 지났는데도 보면 울컥울컥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노무현 그 전 대통령 서거에 있어서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같이 거론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쁘고 책임자인데 원흉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정말 그 1시간 내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죽인 게 뭐냐. 물론 자연인 노무현 그리고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죽인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걸 죽였다. 그렇다면 그 죽인 것의 정체가 뭐냐. 제가 사실은 그 지난 몇 개월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 하나가 죽고 또는 뭐 전직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마음이 아플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럼 과연 무엇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 누구나 이제 마음속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린아이가 보통 하나씩 있어요.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게 이런 게 옳은 것이고 이런 게 그른 것이다. 대단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보통 이제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 타협도 적당히 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시니컬해지고 힘있고 돈 있으면 뭐 사태가 해결된다고 싸바싸바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구석에는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상식대로 했는데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스토리를 보고 싶어하고 네. 그런 에피소드를 보고 감동을 받죠. 근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죽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것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의 상징이었는데 그분이 죽기 전까지 잘 깨닫지 못하다가 그분이 딱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일부가 같이 죽었다. 자신의 장례식을 함께 치른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울컥울컥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말 거대한 살인을 한 거죠.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살아남아 있던 어린아이를 확 죽여버린.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다. 네. 3년을 기다려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싫다. 이 정권이 싫다.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를 죽였다 하니까 조두순이 생각이 납니다. 청와대에 있는 조두순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은 편집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고 좋아할 수가 결코 없다. 예. 그런 말을 다시 근데 한번 저는 이제 이런 네. 관점도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부활했다. 20대, 30대,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죠. 관념이 없던 이런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네. 없었던 그런 시대 의식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왜 슬픈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많은 한 100만 모였다고 하죠. 봉하마을의 그 눈물. 네. 그 눈물이 글쎄요 땅에 젖어서일까요? 올해 봉하마을의 오리쌀은 상당히 좀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그 시대 의식들이 조금씩 무르익으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시대의 역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우리 역사에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 신분에 기자증이 있는 우리는 없는 만들면 뭐 없는 어떤 그 정식 기자의 공식 노평을 잠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확실하게 한상률 사태라든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느낌이 아니라 하나씩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 후가 되면 완전히 드러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그 전초전이 이제 태광 실업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독특했었거든요. 이 기획 태광 수사라고. 실업은 네. 굉장히 그렇게 크게 이름도 없고 그 네. 지방에 있는 그 곳이기 중소규모의. 때문에 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곳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서울청 그리고 기획수사만 전담하는 조사 네. 4국에서 네. 이것을 전담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한 세무조사가 곧바로 다 청와대로 네.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그런 당시 진술이 한상률 나오고 청- 있고, 그렇죠. 예, 한상률 한상률 전 청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독대에서 보고했다고 네. 전해지고 있죠. 의혹이 매주 그런 게 있는데, 뭐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작전 네. 지휘자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되면 프로듀서가 나와요.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보복 수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언론이 딱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정황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책임을 느낀다라고 네. 그 말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국민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저는 않을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지만 네.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 본심에도 없는 말을 해버리면 말했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보복할 때도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면. 저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남을 헤아리듯 같은 방법과 강도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너도. 그런 말이 성경을 있죠. 두고 네.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 근데 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도 또 가끔씩 짠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지난번에 한겨레에서 주최한 시민 포럼 가서 네. 동영상을 봤는데 많이 봤던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마음이 짠해지고 그러니까요.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게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그런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동정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역진해가고 있는 거침없이 역진해가고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회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의 일정 부분을 네. 함께 죽였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0대 뉴스 2부까지 다 챙겨봤습니다. 그 보니까 10위부터 1위까지 예.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된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직간접으로 예. 네, 연관이 된. 뭐 직간접이면 사실상 직접 관련자이고 제가 보니까 70%는 직접적인 네. 관련이 있습니다. 최소한 30%는 도의적 도의죠. 책임이 있는 네.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뉴스를 있게 해준 네. 그리고 이런 방송을 가능하게 해준 이명박 대통령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쫄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뭐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예. 네.
이 방송은 음. 29일 날. 네, 12월. 예. 그러니까 불과 3일밖에 음. 올해도 남지 않은. 네. 보통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뒤돌아보기도 되는데 저는 앞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줄었잖아요. 네. 하루하루씩. 네. 근데 그만큼 줄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지구의 역사 이거를 5년으로 딱 대입을 해보면요. 아직 지금 저 인류가 생기기도 전인 선 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아직 뭐 고조선 역사도 뭐 그건 터무니없고 예. 그런 점을 아시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우리가 201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 주신 아니죠. 지난번에도 수고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해 주신 허재은 기자. 네. 심심한 감사와 함께. 네. 아무런 선물을 못 드리네요. 새해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아, 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저희 한겨레도 많이 어렵고 우리 독자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내년 한 해 건강하게 그래도 활기차게 사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참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많이 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쌍용차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현장에 있는 게 진실을 알리는데 왜 중요한가 정말 몸으로 경험했던 한 해였는데요. 내년 한 해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재영 기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협회 회장에 출마하십니까? 굉장히 차차차차차차 편집국장이라니까. 굉장히 달변이시죠. 예. 네.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많이 자료 같은 게 없을 때, 저희는 자료가 없을 때 땜빵으로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가끔씩 나와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다시 퀴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에. 예. 다음 주이자 내년에. 네. 네. 올해 감사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방송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밀이 소비되는 양이 국내에서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밀가루 제품이 수입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더 우리 밀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